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자동차 딜러분 모시고 좀 더 깊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내차 영업사원 하고 있는 장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저의 요즘 고민이기도 한데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뭘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이제 뭐 기름으로 가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디젤차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지금 혹시 어떤 내연기관 차량 타고 계시죠? 저는 가솔린 차량이 하나 있고 디젤 차량이 하나 있어요.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먼저 디젤 차량을 좀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진동도 심해지고 소음도 크고 그렇지만 장점인 연비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디젤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데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서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는 그 디젤의 단점, 시끄럽고 그리고 디젤 차량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솔린 차량을 사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트렌드라든지 특성을 좀 파악하시고 구매를 하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연기관이나 뭐 전기 수소 차량에 따른 특징에 맞춰서 사실은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정답은 없죠. 이제 디젤 차량 구매하셨을 때처럼 내가 주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3년 전만 해도 디젤 차가 뭐 가솔린보다 연비가 더 높고 그리고 유지비가 저렴했으니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높아요. 예, 오히려 한 200원 이상 더 높아졌고 그래서 실제로 디젤 타시던 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은 내가 유류비를 줄이겠다. 단 얼만큼 줄이느냐.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는 한 35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차값이 350만 원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유류비로 3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분들,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어쨌든 35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사니까 결국에 이거는 뽑아야 되잖아요. 기름값으로. 그러려면 적게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타시는 분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간 25,000km 이상은 타셔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정숙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외제 차량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국내차 하이브리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현대기아 차량의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형식이기 때문에 저토크에서 100km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 엔진 개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정숙하게 갈 수 있고, 흔히 우리가 고속도로 타거나 도심 운전, 저속 운전 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전기차는 요즘 어때요? 전기만 충전해서 탈 수 있는 걸 전기차라고 하는데 요즘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다 받았을 때 900만 원을 받거든요. 지자체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실제 구매하시는 금액은 한 5천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좀 비싼 편이네요. 기존에 타시던 차량이 뭐 한 그랜저나 K8 정도 4천만 원 한 중반대 이상을 타시던 분들이라면 같은 금액대 에서 내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지비가 현저히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지만, 기존에 내가 소나타 타고 아반떼 타고 이러는데 그 전기차로 간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존에 타시던 차량의 금액대랑 비슷한 경우에 시도해볼 만하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집이나 회사에 충전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을 많이 해보실 텐데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층은 좀 어떤 부류세요? 일단은 대다수가 지금 내연기관 시장의 끝이 아니냐,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텐데 지원금이 더 나올 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부에서 할인을 해줄 때 사고 싶다. 네, 전기차도 이제 급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고급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라든지 GT-론 ET라든지 G80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승차감이나 이제 이런 거를 보시지만 아이오닉 5나 EV6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스타일로 보십니다. 물론 이제 구매를 하시고 만족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전기차
수소차를 사시고 후회했던 고객이 있으세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고객분 중 한 분은 집이 대전이신데 회사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4만 뛵니다.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유류비 적게 되니까 너 이거 타 해서 이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탔는데 막상 이제 타니까 너무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경부로 타면은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있으니까 괜찮은데 충청도 어디 간다 이러면은 충전할 데가 없어서 약간 한 50%부터 본인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고 가는 게 충분히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다시 건의를 해서 내연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본인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충전소가 있어서 괜찮겠다 해서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충전하려고 보니까 단지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전기차보다 훨씬 현저히 적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님에도 차량을 거의 다 대시는 분들이 많고 뭐 예를 들어 아파트에 충전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충전소 기기보다 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다음날 난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의 완속이기 때문에 일단 6시간은 깔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퇴근 시간 비슷하고 출근 시간 비슷한데 그 5개, 6개 너무 편하죠.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전기차가 보급되는 그 양보다 그 전기차 충전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이제 실제 영역이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나 알 수 있고 영업사원이 먼저 얘기를 하거나 먼저 고객이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전기차만의 장점은 세금도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구매할 때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구매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유지비, 뭐 워셔액 정도만 사실 갈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승차감이라고 봅니다. 조용하고 그 전기차 특유의 그 악셀감이 있습니다. 딱 밟자마자 자동 회생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정말 엄지발가락으로 클릭하는 순간 탁탁 치고 나가는 그 악셀감이 그 매력 있죠. 수소차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수소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수소차는 더 필수 조건이 확실한데요.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양재에 있는 그 수소 충전을 가시면 충전하기 위해서 한 40분씩 기다려요.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도 대전 충청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종인가 그쪽에 하나 있어요. 충청 그쪽에도 뭐 어디에 많냐면은 울산 쪽에 많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뭐 좀 TMI인데 수소차를 지금 가장 지자체 지원을 많이 주는 곳은 이제 화성입니다. 4천만 원. 그 지자체별로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 수요가 몰리는데 이거를 수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소 충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네요.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고 사실 수소차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소차를 탄다는 자체가 장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왜냐면 이제 기존 내연 차량이랑 다르니까. 그리고 원래 차량 가격 자체가 한 7천만 원인데 그거를 지원금을 한 3,500만 원 받거든요. 그거를 사실 다 지원금으로 이제 메꾸기 때문에 내가 7천만 원짜리 3,500에 그러니까 거의 투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수소차는 한 번 예를 들어 풀 충전을 하면 몇 킬로 정도 가나요? 수소차는 600km를 갑니다. 이제 전기차랑 비교하면 많이 가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내연기관이랑 비교하면 수소 1km를 충전하면 이제 100km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소차 1km 충전하는데 보통 이제 한 9,000원 정도 네. 예상한다고 하면은 54,000원 넣고 600km를 갑니다. 내연기관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저도 지금 디젤차가 있지만 10,000원에 100k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 기업이 또 현대죠. 단일 모델로. 네. 전 세계적이란 말이 나와서 여쭙는데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은 지금까지는 디젤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디젤이 누구나 알다시피 좀 저무는 시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디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디젤을 하시는 분들은 연비 아니면 큰 차를 모시기 때문에 힘이 충분한 걸 원하시는 분들. 요즘의 추세는 그 힘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솔린 이제 대형차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요즘 웬만하면 또 포장 도로고 힘이 크게 부족하지 않게 느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확실히 디젤에 비해서 되게 정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조용한 게 더 좋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가솔린부터 디젤까지 한 5가지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디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 어떤 차가 가장 많아질 것 같으세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면 제조사에서는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전기나 수소처럼 친환경 차량을 밀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 소비자의 선택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장단점이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뭐 전기차가 뭐 앞으로 다 갈 거다라고 예상은 어렵고요. 가솔린이랑 전기가 이제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차종들도 그 고유의 가치인 잔존 가치라는 게 형성이 될 텐데 나중에 판매할 때도 이제는 조금 영향을 끼칠 때가 왔겠네요. 내 차를 판매할 때도. 그렇죠. 사실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차를 중고차 판매할 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잘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해서 SM6랑 소나타를 비교하다가 SM6를 타면 그럼 이제 SM6는 시동 거는 순간 3분의 1이 깎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놓치시고 나중에 나 그때 똑같이 친구랑 똑같이 차를 샀는데 중고차 가격 알아봐줘 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죠. 산타페라는 차량이 가솔린이랑 디젤이 있어요. 똑같은 날 샀는데 똑같은 날 팔더라도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다르죠. 키로수가 같더라도.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딜러님은 지금 어떤 차종을 몰고 계세요?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최적인가요?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실용적일까를 고민하고 제가 이제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였으면 더 좋겠고 하는 이제 차종들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투싼 하이브리드 가겠죠. 공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정숙성이나 뭐 유지비까지 다 만족한 차량이었으니까요. 고객분들께서 구매할 때 추가로 고민해봐야 될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가 고민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하나를 저는 딱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려요. 크기가 됐든 가격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뭐 제조사가 됐든 내가 하나를 붙잡고 있어야 이게 혼란이 안 생깁니다. 내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겠다라고 하나를 딱 해야 보태서 벤틀리 가는 일이 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이제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요즘 워낙 그 차량 그 대기가 길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영업사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현재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차량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